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한 주간 시장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먼저 테이퍼링 불확성이 잭슨홀 미팅과 함께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이제 반전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글로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르게 순매수 전환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일시적인 어떤 순매수가 아니라 외환 시장이라든가 원자 시장,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을 봤을 때는 일단 그 일시적이 아니라 기조적인 어떤 그 순매수 전환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델타 변이가 역시 그 문제가 되겠는데,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백신 관련주들만 이제 매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나머지 섹터들은 사실 그 상대적으로 혼조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9월 정도면 사실 그 코로나 정점이 한번 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 9월을 기준으로 코로나 정점이 온다면 시장 패턴 그리고 주도주 논리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하이브를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모처럼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자, 하여튼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 썸네일 제목을 제가 고민하다가 아름다운 조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나름 이제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현재 이제 하이브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회원들 이제 포함해서 일단 그 불편한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나름대로 이제 편안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주가가 이제 우리 흔히 증시 격언에도 3일 상승 100일 하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는 상당히 지루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하이브 작년 10월 15일이죠. 10월 15일 상장 이후부터 거래량을 제가 한번 그 계산해 봤더니 작년 12월 16일 날이 이제 거래량이 97,990주인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거래 바닥 이후에 대부분 이제 그 거래 바닥이라도 다 10만 주, 15만 주, 20만 주였는데 최근에 들어서면서 10만 주 미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매도세, 주가가 작년 12월 1월하고 지금은 사실 차원이 틀리죠. 상당히 주가가 한 단계 이제 레벨업 된 상태인데 많이 나름대로 오른 상태에서 거래 바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도세 상당 부분이 좀 소멸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유가 특간에 지금 하이브 역시도 사실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서 롯데 관광개발이라든가 혹은 이제 강원랜드도 저희가 추천하고 있는데요. 롯데 관광개발은 또 저희가 주력주에 편입을 했습니다. 역시 그 위드 코로나 절대적 수혜주로 보는데 하여튼 그 추석을 전후로 해서 위드 코로나가 이슈가 된다면 하이브 쪽으로도 매기가 집중이 되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거래량이 증가해야 돼요. 저희 그 회원분들께 문자도 보내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일일 거래량이 50만 주 이상 수반되면서 양봉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미 있는 어떤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썸네일에서 보신 바와 같이 3분기 영업이익이 800억을 넘다고 그러죠. 2분기 때는 좀 나름대로 이제 저조했는데 3분기에 아마 그 분기 실적으로 아마 사상 최대가 될 겁니다. 800억 넘는 그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가도 상당 부분 이제 그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그 아름다운 조정을 좀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카카오거든요. 카카오 제가 월봉 차트를 캡처를 잡아왔습니다. 2018년도 1월서부터 이제 그 현재까지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 최저점을 보니까요. 최저점이 이제 2018년 11월 2일 날이 최저점 17,000원이거든요. 17,000원에서 최고점이 17,300원이니까 계산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년 반 만에 2년 반 동안에 1000%가 주가가 올라왔어요. 주가가 이렇게 1000% 올라가게 되면 후속 매수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오르는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어떤 형태인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그 729억이었고 2019년도죠. 2019년도에 2천억을 드디어 돌파합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에 4,500억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700억에서 2천억이면 어떻습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제 100%가 넘게 급증하죠. 그리고 2천억에서 4,500억이니까 역시 100% 이상 급증하거든요. 영업이익이 우리가 20억에서 40억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2천억짜리가 4천억이 넘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예,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급증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7,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때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되죠. 물론 이제 그 전망치하고 실질치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9월에 접어들기 때문에 9월에 지금 카카오가 최근 보고서입니다.
9월에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많아봐야 뭐 한 8천억이고 뭐 7천억에서 많아봐야 한 8천억 정도라고 하면 영업이익 증가율은 둔화가 됩니다. 예, 또 특히 보시면 2018년도 720억에서 730억에서 2019년도 2천억인데 주가가 별로 못 가요. 한 최저가가 이제 그 17,000에서 대략 한 3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때는 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실 2018년도 1월 달에 코스피가 이제 한 대략 2600포인트까지 가거든요. 2600포인트에서 2900포인트가 깨져요. 1800포인트가 빠지거든요. 지수가 70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가운데서 주가가 17,000원에서 이제 3만원 올라갔으니까 나름대로 선방한 거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 대비해서는 좀 덜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2020년 그 코로나 이후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매기가 한꺼번에 이제 몰린 거죠. 그래서 17만 원은 뭐 이유 같은 데 상당 부분 어떤 그 버블이 좀 개입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좀 서운한 경우가 있어요. 17만 원대에서 저희가 전량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17만 원대에서 이제 전량 매도를 했는데 매도하고 이제 하이브를 사러 했는데 그 17만 원대고 16만 원대 중후반에서 매도하고 하이브를 산 분들은 뭐 그냥 뭐 하이브하고 카카오가 비교하고 이제 똔똔이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15만 원대에서 팔아가서 팔고 이제 하이브를 산 분들은 좀 안타깝고 서운한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너무 우리가 단기 논리에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내년도 만약에 영업이익이 한 4천억 가까이 나온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갑니다. 50만 원은 제가 최소한 제시하는 것은 50만 원이고 5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35만 원 역사고를 돌파하면 보통 이제 배수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70만 원이고 또 거기에 이제 관성이라든가 가수요 또 시장에서 어떤 그 이슈가 조성이 된다라면 뭐 100만 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불편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조정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카카오 그 예전에 그 방송 내용 보시면요. 조정받을 때 주가가 다이렉트 올라가지 않죠. 중간중간에 매듭을 주는 조정을 받을 때 저도 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런데 그때 한번 이제 기억나는 게 팔아라 우리는 산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잔수를 두고 묘수를 자꾸 부리는 분들은 수익이 별로 안 났어요. 오히려 이제 뭐 줄이기라고 그러죠. 초보분들이 그냥 사서 팔았더니 뭐 17년 팔고 이런 분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오히려 투자 경력이 오래된 분들, 뭐 고점에 샀다가 저점에 되사고 좀 이런 잔수라든가 묘수 부리는 분들은 사실 수익이 별로 안 났어요. 뭐 그런 부분도 참고 주가가 오랜 기간 많이 오르게 되면 바이앤홀르죠. 갖고 있는 게 물량을 뺏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지루한 조정을 지켜내야 돼요.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뭐 34만 원 고점에서 팔고 뭐 다시 뭐 26만 원대 샀으면 좋죠. 근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또 그거를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화면은 지금 이제 4개입니다. 증권사 보고서를 제가 최근 거서부터 이제 캡처를 잡았습니다. 투자 지표를 캡처를 잡았는데 지금 이제 좌상단 맨 좌측 상단이 지금 이제 최근 NH투자증권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9월 3일자가 되겠죠. 자 영업이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450억에서 2021년 올해 예상이 대략 한 2200억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년도가 이제 407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2200억에서 4000억이 넘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작년 대비 2020년 대비 2021년이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내년에 영업률이 금년 대비해서 100% 증가한다면 주가는 최소한 50만 원 가야 됩니다. 4천억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흐름을 봐야 되겠죠. 흐름을 과연 지금 어떤 위버스 현재 하이브 상황에서 과연 내년도 4천억이 넘지 않을지 계속해서 우리가 동향을 추적해 나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210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3650억이고 참고로 8월 들어서 나온 보고서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을 낮게 한 데가 이제 한 3200억 됩니다. 3200억도 사실 작년 대비해서는 50% 증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좌하단에 보시면 이제 2200억 올해 예상 영업이 2200억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2100억 적으면 한 2100억 많게는 뭐 2300억 정도 그 정도 예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2200억에서 내년도 예상 영업이 이제 4000억이고 미래세증권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하단에 이게 이제 이베스트 증권입니다. 제가 그 나름대로 상당히 공감하는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깔끔하고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올해는 좀 작게 잡았어요. 이베스트 증권에서 올해는 좀 영업이익을 2,030억 정도 낮게 잡고 있고,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5,500억입니다. 5,500억. 만약에 5,000억이 넘는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앞서 제가 먼저 이제 이 자료를 보기 전에 이제 그 카카오 자료를 보여줬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증하는 구간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이제 많이 오르는 거죠. 자, 카카오는 1000%라서 1000%가 물론 이제 최저점 대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 하이브도 최저점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그 100만 원 이상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고 세계 최초죠, 최초. 세계 최초.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얘기죠. 독점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NH투자증권 보고서입니다. 음악도 플랫폼도 독보적이다. 저는 이 독보적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투자 그 철학 원칙에 보면은 핵심 가치 보유 기업이죠. 핵심 가치 보유 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경쟁 업체가 넘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독보적, 핵심 그런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제 하이브가 그렇던 거죠. 카카오는 사실 국내 최고 반열에 올라선 기업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뭐 확장성이 있고, 길게 보면 저도 뭐 너무나 좋게 봅니다. 그런데 그 카카오가 국내 최고라면 하이브는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최고로 우리가 재평가가 된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이런 그 동영상이죠. 드라마라든가 영화 동영상 이런 플랫폼 업체하고 같은 반열로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뭐 다음 주 되면 또 오늘 그 처음 방송을 최근에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또 넷플릭스하고 비교를 또 해드릴 텐데, 넷플릭스 한번 장기 월봉 차트를 보세요. 월봉 차트 보시고 지금 하이브의 주가가 넷플릭스 상승 파동 과정에서 어느 쪽 정도에 위치하고 있나, 그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간에 이제 라인업 강화, 그리고 이제 플랫폼 사업 확장을 목표로 YG 플러스, 그리고 이타카홀딩스, 네이버 V 라이브 사업을 인수했죠. 그 결과로 글로벌 톱티어 아티스트 IP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초대형 아티스트 블랙핑크가 지난 그 8월에 위버스샵에 입점을 했습니다. 글로벌 유례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사업자는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그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이슈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하튼간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투어 재개 시 본격화된 이타카 인수 효과, 그리고 다양한 신인 론칭 기대감도 유효하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강화되는 라인업은 이제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BTS 의존도는 이제 완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너무 매출이 특정 아티스트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결국은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이제 나이가 먹으면 소년시대가 중년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플랫폼이라는 것은 아니죠. BTS 의존도가 줄고 있다, 완화가 된다는 것은 뭐 결정적인 어떤 그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인수 효과를 이들 콘서트 투어 재개 시 본격화가 된다는 거죠. 위에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이타카 홀딩스라든가 뭐 YG 플러스, 네이버 V 라이브 이런 그 콘서트 투어 재개 시 본격화가 되고, 위버스 입점 시 극대화되고, 또 내년 2월에는 이제 저스틴 비버가 북미 투어 뭐 52일 한다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아직 뭐 확정된 거 전혀 아니죠. 일단 뭐 이슈화입니다, 이슈화. 하여튼 그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가 되고 이슈화가 됐다면 역시 BTS도 죄송합니다, 하이브도 뭐 계속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그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그 NH투자증권 보고서 보신 작년도 영업이 1,450억, 올해 예상 영업이 2,200억 정도, 한 50% 이상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 예상 영업이 4,07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더블이 나는 거죠. 그리고 2023년도 이제 한 5,800억 정도. 참고로 이베스트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이면 영업이익이 뭐 1조를 돌파할 거라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추적을 해봐야 될 요소가 아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이죠. 지금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280억으로 좀 저조했죠. 여기 보시면 뭐 이타카 인수 관련해서 뭐 PPA라고 하는데, PPA가 기업을 인수할 때 우리가 장국가하고 실제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부분을 상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등 해갖고 영업이익이 좀 저조했어요. 280억인데 올해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보시면 화살표로 해놨죠. 847억입니다. 830.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맥도날드 보고 있었죠. 그다음에 버터 관련 매출이 이제 3분기에 본격화되는 거죠. 그다음에 팬미팅 MD 뭐 굿즈 이런 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매출은 글로벌 배송 여건상 3분기 중에 회계에 반영될 예정이라는 거고, 3분기를 여러분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1위, 2위, 3위, 5위를 다 하이브 갖고 있어요. 1위가 누굽니까? 당연히 이제 그 방탄소년단이겠죠. BTS가 되겠고, 2위가 이제 블랙핑크, 3위가 저스틴 비버, 5위가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뭐 빌보드 핫백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3개, 지금 이제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이 3명이 돼 있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음악 시장은 뭐 사실 미국이 대표죠. 미국이 일본도 크지만 사실 일본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이제 비교가 불가하죠. 예전에도 뭐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여하튼간에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핫백에서 지금 그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가 3명이 포함이 돼 있고 유튜브 구독자 지금 유튜브 구독자는 바로 이게 이제 사실 뭐 이게 생업화하고 연결이 된다고 봐야겠죠. 1, 2, 3, 5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뭐 독점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보적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보시면 제가 지금 마이너스 1000원대 제가 캡처를 해봤어요. 나름 이제 28만원이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저희 회원분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뭐 조금 더 빠져도 사실 의미는 없어요. 이 보시면은 거래량 바닥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조정받으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면 수반된 거래 여체가 이제 매물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특히 10만 주 미만대, 9만 주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도세 상당분이 소매됐다는 건 맞아요. 여기서 이제 이슈가 형성이 돼야 돼요. 시장의 매기가 하이브 쪽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이제 이슈화 돼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우리가 최저점에 사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상승은 반전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6월 달에도 25만원대, 26만원, 25만원, 6만원에서 33만원까지 뭐 다이렉트로 올라갔죠. 그게 많이 간 건 아니에요. 요번에 올라간다면 다시 33만 7천원이죠. 그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는 역사적 최고점이죠. 35만원 돌파 여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발 제가 당부드리건데, 제가 어떤 그 이해관계를 넘어서 당부드리건데, 주식이라면 100%는 없지만 하이브는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갖고 있는데 불편하게 갖고 있지 마세요. 매일 아이고 아까 뭐 얼마입니까? 28만 장초 28만 4,500원까지 갔었죠. 고점 대비해서 지금 5,000원 이상 빠졌거든요. 고점에서 한번 팔았다가 되사고 이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꿩이라든가 토끼 사냥이 아닙니다. 범 사냥하는 그런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 자산을 성공투자로 이끌어낼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제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함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들 뭐 만만치 않은 장세였죠. 그래도 뭐 투자 분위기 심리는 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